네, 반갑습니다. GSITM에 근무하고 있는 이윤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많은 이렇게 모이신 인사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경영지원 전문가들 많이 계신데요. 제가 오늘 평가보상 승진을 함께 고려한 평가보상 전략이라고 좀 제가 네이밍을 정했는데요. 뭐 많이 경험이 많으실 텐데 이런 패턴들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인사를 오랫동안 HR을 하다 보면 정말 회사에 가장 많은 옷을 입히고 싶은데요. 그럴 때 이런 포인트를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 이런 주제로 한번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간단하게 제 이력을 좀 소개해드리면 좀 다양한 경험을 해왔는데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첫 회사는 이제 군대에서 인사학과 장교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SI 회사부터 그 다음에 여러 번 많이 옛날에 쓰셨던 싸이월드하고 네이트원 만들던 회사에서도 좀 조직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네오이즈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 컨텐츠 플랫폼, 그 다음에 게임 회사를 이제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SK 플래닛이라는 회사에서 좀 또 근무하다가 최근에는 스타트업을 좀 창업을 해봤고 좀 성장시키는 일을 했었어요. 하우저라는 회사인데 가구를 좀 쿠팡에서 주문하시면 로켓 설치라고 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예. 최근에는 GS 아이템에서 GS 아이템을 이제 또 성장시키는 일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해왔던 일은 뭐냐면 사람을 좀 끌어모아갖고 조직화시켜서 이제 성장시키는 일을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매번 새롭게 좀 제도를 회사 상황에 맞게 세팅해야 될 경험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양한 패턴들을 좀 고민하게 됐어요.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썼던 책들인데요. 예, 넘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가장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좀 가장 많이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평가하고 보상을 얼마나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인가라고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까 평가하고 보상을 너무 매칭을 시키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평가라는 거는 1년 동안의 노력의 결과인데 그것이 보상에 너무 깊게 돼버리면 그 외의 요소들을 고려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실제로 보니까 회사에서는 여러 번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 가장 중요한 평가는 마지막에 연봉을 결정할 때 금액을 가감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구성원들은 마지막에 연봉 계약서를 볼 때 자기의 평가를 진짜 느낄 거란 말이죠. 그럼 연봉 금액을 가감하는 것도 평가하실 거고, 근데 그 가감하는 이유가 뭐냐? 이분이 할 때 낮게 들어왔을 수도 있고 높게 들어왔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승진이나 직책을 결정하는 것도 평가일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는 한 4번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단 하나의 성과평가만을 가지고 보상을 깊게 매칭을 시켜버리면 실제로는 너무 이렇게 안 맞아버릴 때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볼 때 제가 항상 고민할 때 이 세 축을 꼭 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평가와 보상과 승진 세 가지를 함께 보시면서 제도를 만드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많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승진을 없애놓고 누적식 연봉제로 평가에 따른 인상을 한다. 이런 제도 많이 만드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다 매니저로 바꾸신 다음에 누적식 연봉제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년 차에 잠재력에 대한 인재들이 우리 회사는 기회가 없다고 떠나시는 거죠. 예,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예. 두 번째로는 직무급 도입하시려고 되게 애를 쓰시는 회사도 좀 있으세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분들은 다 멀티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처럼 계약을 해갖고 나는 이 직무만 한다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직무급도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연봉제를 하는데 전사의 평가 등급별 인상률을 전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룹웨어 게시판에다가 공지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는 커뮤니케이션을 편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어떤 게 말하냐? 연봉이 낮은 사람들은 절감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같은 비율로 올라가는데 연봉이 크신 분은 많이 올라가실 거고 연봉이 작으신 분은 적게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쫓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세 축을 동시에 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승진을 없애실 거면 승진을 보완하시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나 저희 회사나 판교 쪽의 다양한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 하는 방식인데 그 연봉 조정을 할 때 추가 보상 조정 지원을 매년 지급하는 방식이죠. 그럼 그게 승진급처럼 작용하면서 승진을 없앤 것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도가 없이 그냥 누적신 연봉제로만 해버리시면 점점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인재사관학교가 돼가고 있다. 허리급은 다 세고 위하고 아래만 있다. 예.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세 축을 같이 안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승진을 없애실 거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게 중요할 건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승진 제도를 유지하고 폐지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그 유지를 필요할 때는 이럴 때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직무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할 경우, 그리고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그리고 명예욕 충족하고 내부 위기가 중요할 경우, 그리고 대외 인력 시장이 비경쟁적일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에도 필수적으로 좀 챙기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 승진 심사 체계를 명확히 구성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승진할 때 저분이 나를 어떻게 하시냐라고 하면서 좀 억울해하거든요. 그 억울해하는 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매년 일반 기업들은 경기에 따라서 연봉 인상 지원을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승진급 지원을 다르게 가시면 승진제도가 파괴됩니다. 어느 년도에 승진하신 분들은 재원이 적어갖고 승진급을 적게 받아버리면 억울해서 못 참거든요. 그러면 그 승진제도를 매년 균등하게 유지할 수 있는 체계가 없으시면 승진제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신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떤 경우 폐지하시면 좀 유지하실 것 같냐라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직무가 복잡해서 승진 심사의 공정성의 확보가 좀 어려우고 이런 거죠. 디자이너를 개발자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스페셜리스트가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 그리고 대외 인력 시장이 경쟁적이고 인력 수량이 굉장히 빠르실 때 왜냐면 그때 이렇게 안 통하잖아요. 너 승진시켜줄 테니까 3년만 참아줘. 절대 안 참을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승진 대신에 아까 말한 대로 매년 추가 보상 기원을 지급해갖고 그 사람이 시장 가치를 맞춰주는 전략을 가셔야 되는데 그런 걸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이 너무 고령화됐을 때 그러면 이제 아무도 신분을 띌 사람이 없으시니까 이럴 때는 승진을 폐지하고 못다 균등한 상황에서 열심히 다시 뛰게 한번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누적신 연봉제 외에 승진급을 대체할 수 있는 유연한 보상제도 아까 말씀드린 추가 보상 재원을 지급하는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할 거 되게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또 하나는 빠른 직책 승진을 열어놓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승진은 없겠지만 직책으로 승진하는 거는 좀 빨리 움직일 수 있게 이런 제도가 같이 보완이 되셔야지만 승진을 폐지한 것을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 뒤에서 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회사 시스템이 좀 유연하게 만들어진 성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스트라 성과관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볼 때 여러분 그 성과 평가할 때 제가 이름을 정해봤어요. 목표관리형이 있고요. 그걸 MBO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을 정했는데 가치지향형은 MBV라고 제가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어 평가, 그 밸류에 의한 관리인데요.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제가 게임 회사를 갔는데 대기업에 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게임을 성공 못 시키더라 이거죠. 왜 그럴까라고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대기업은 1년 단위의 평가를 합니다. 기초 기말 평가, 그게 목표 관리 방식이죠. 그 목표 관리 방식이 좋은 점은 뭐냐면 성과가 좀 평가가 명확하고 선명한 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환경 변화가 빨라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중간에 껴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중간에 껴든 일은 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연초에 목표 잡은 거대로 내가 그대로 달성하면 되는데 중간에 껴든 일을 하다가 시간을 뺏기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일정 기간을 짧은 기간 할 때 하다 보니까 단기간 성과 관리할 때는 좋은데 장기간 성과 관리할 때는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게임 회사는 왜 가능한가? 되게 단순한 목표 하나만 가지고 한 5년을 참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세상에 제공할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만 바라보고 중간중간에 변화되는 어떤 다양한 요소들은 대응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방식. 요건 요즘에 제가 이름을 붙인 게 가치지향형 평가라고 하는데요. 요거 최근에 우리 성공했던 여러 기업들, 특히 구글 이런 데서는 이런 가치지향형 평가를 활용했다라는 거죠. 또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양한 플랫폼 회사들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면 그 방향성만 바라보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급변한 환경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된다. 다만 약점은 뭐냐? 그 평가가 좀 명확하게 어떻게 평가할지 좀 애매한 거죠.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포인트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구글이라든지 우리 알고 있는 그 페이스북에 잘 팔았던 우리 그 아이디 유명하잖아요. 그 왓츠앱 같은 메신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방향성을 딱 지향점을 잡고 오랫동안 버티면서 그 지향점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큰 프로젝트나 좀 장기간에 성공을 하시려면 이런 가치지향형 평가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근데 단기 승가, 왜냐하면 회사원 대부분 우리나라 회사들이 목표 관리형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요즘에 그걸 좀 보완하시려고 이제 보면 OKR이라는 걸 도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좀 드릴게요. 구글이라는 회사는 원래 가치지향형 평가를 하는 곳이고요. 그 회사가 너무 느슨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간 업무 보고 방식을 OKR로 활용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회사들은 OKR이 좀 인기가 있다고 OKR을 메인 평가 방식으로 도입하시려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평가는 핵심이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어도 연말에 요약을 해야 되는데 요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것도 없이 막 뭐 중간 상시 동료 평가 시스템을 하시든 OKR을 하시든 수없이 많은 결과가 있지만 그 결과를 요약해서 연말에 평가 등급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실 때 이런 얼개 하에서 OKR을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뭐 저희가 아까 만든 그 시스템은 OKR도 다 수용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민하실 게 KPI 방식도 있을 거고 목표 관리 방식도 있을 거고 가치지향 사후 신고 방식도 있는데 둘 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여기서는 좀 단점을 좀 적었는데 제가 이순희 장군의 난조기 위에 보니까 원균 장군의 부하가 그때는 수급을 베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수급을 베갖고 몇 두를 받치면 그 비율대로 공적을 인정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기잡이들을 죽이려고 하더라. 예, 이런 게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순희 장군 평가를 제가 보니까 이순희 장군은 완전 스토리텔링을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전체를 다 관찰하면서 너희들은 열심히 싸우면 내가 다 뒤에서 지켜봐 주면서 그 스토리를 다 정리해갖고 내가 왕한테 보고해 줄겠는데 진짜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후 신고 방식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보내드리는 게 이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회사의 조직 차원에서는 이런 KPI 방식이 잘 어울리고요. 수없이 많은 중간에 껴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개인들한테는 사후 신고 방식도 굉장히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 안 그러면 너무 목표 관리를 하시는 회사들은 대부분 10월이나 9월쯤 되면 목표 조정을 해달라고 계속 인사팀에 일이 엄청나게 연락을 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해결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예.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도 만드실 때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지막에 이 제도가 전달이 됐을 때 그 제도를 쓰는 구성원들이 그 실제 느끼는 그 감정을 실제 느끼는 그 느낌을 꼭 한번 뒤집어서 보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 부분을 좀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항상 여러분 제도 만드실 때 제가 권해드리는 게 파워포인트를 빨리 하지 마셔라. 차라리 워드 같은 거로 목록을 만드셔서 경영진이나 키맨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게 좋다. 그러면서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 틀이 잡혔을 때 그것을 이제 파워포인트 문서 같은 걸 만들어서 좀 더 구체화하신 제도를 만드시는 게 훨씬 좀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자료들은 나중에 보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도라는 게 제가 보니까 그 회사에 딱 맞는 옷이어야 되는데 요거를 옛날 말로는 중용을 맞췄다라고 하더라고요. 동양에서는 중용이라는 단어가 적당히 가운데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 순간에 최적의 균형점을 잡았다 할 때 중용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제도를 만드실 때 그 회사에 맞는 최선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 직무 구조도 있으실 거고 연령 구조도 있으실 거고 뭐 다양한 구조가 있으실 텐데 사업 구조도 있고요. 그에 맞게 그 최적의 균형점을 잡는 방식을 좀 노력해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권해드리고 싶은 게 초기 제도 만드실 때는 질문 목록을 만드셔서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멋지게 틀을 잡아갖고 뭐 내용을 몇큼 만들어 놓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 예, 이런 방식으로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하향 평가만으로 과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책자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려면 뭐 단면 평가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평가 이의 제기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으실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질문들을 좀 나열하고 왜 그 질문들을 대안들을 여러 가지 논의하시면서 방향성을 좀 모아가시는 게 훨씬 빠른 길이다. 그 방향성이 잡히셨을 때 그것을 문서화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다. 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인데요. 저 위에 이슈처럼 현재 평가 제도는 1차 평가자에게 평가 등급의 결정권이 상당히 부여되어 있어서 1차 평가자의 평가 경향,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팀 간 평가 결과에 하향 또는 상향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랬을 때 뭐 평가 조정 개수를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2차 평가자가 최종 평가 등급을 정하는 방법도 있으실 거고 다양할 거예요. 아니면 그 본분의 평가위원회를 여는 방법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예,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이슈별로 논의한 다음에 제도를 설계하시는 게 훨씬 좋은 방식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많이 좀 HR 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되게 공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의로우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부 형평성을 많이 따지시게 되는데 여러분 내부 형평성도 중요한데 인재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내부 형평성을 따지다 보면 좀 튀는 인재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놓쳤는데 근데 그 사람을 붙잡았을 때 회사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즘에는 경쟁이 치열할수록 인재 보유 부분을 좀 챙기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저는 다른 회사에 있었지만 첫눈이라는 회사를 네이버가 굉장히 큰 돈 주고 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서비스가 완성된 것도 아니고 저렇게 비싼 돈을 저렇게 회사를 사냐? 저거 사람 편도 아니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멤버들이 일본에 가서 라인을 만드셨더라고요. 아주 퀵하게 스피드하게 접근하셔갖고 잘 성공시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찌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저런 것도 가능하겠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인재 보유랑 포인트를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는 제가 한번 하는 방법을 좀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 뭔가 처음에 제도를 만드실 때 멋진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세 개로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상하고 이슈, 그 다음에 원인, 개선 전략 이렇게 세 개로 보통 나눠서 고민을 해보는데 실제 저희 회사의 처음에 요즘 제도를 만들 때 사례였어요. 한번 제가 넣어봤는데 4가지가 보통 이슈더라고요. 첫 번째로
상대 평가로 인해서 고생한 사람이 억지로 나쁜 등급을 받아서 회사를 떠나게 된다. 이런 현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평가가 왜곡되어서 구성원들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낮다. 승진 지원의 제한으로 인해서 승진들이 제한되게 되고 승진을 하라고 반기심을 맺게 된다. 그리고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젊은 구성원들이 회사를 떠난다. 뭐 이런 현상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나왔는데, 그 이제 여러분 그때가 바로 답을 붙이시면 안 될 것 같고, 항상 원인을 좀 파시라고 좀 권해드려요. 그래서 원인을 파서 제가 볼 땐 4가지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 재원 걱정으로 상대 평가를 실시하게 돼서 억지로 나쁜 평가 등급을 부여하게 되었다. 두 번째, 승진 시점이 되면 평가를 찾으려고 하다가 평가 왜곡이 발생한다. 세 번째, 직무가 다양한데 평가위원이 구성원을 다 알지 못하니까 자신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사의 평가 등급별 동일한 이상물을 공지하고 있더라. 이게 이슈라고 봤고요.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결과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승진을 없앤다고 쳤을 때 조직 리더에게 권한을 주어 평가 등급은 가이드를 참조해서 자유롭게 부여하게 하되 보상 총 재원 내에서, 그러니까 절대평가긴 절대평가인데 보상 총 재원 내에서 절대평가도 하고 인상도 하게 한다. 그러니까 본부장들한테 가는 재원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승진을 호칭으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고 역량리 시장 가치에 따른 보상을 통해 빠르게 상대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렇게 작전을 한번 잡아봤고요. 세 번째로 전사 이상률은 비밀로 하고 조직 리더도 누설하게 되면 징계를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되 히든된 공헌도 순위평가라는 게 있는데 뒤에 설명드릴 건데요. 그것으로 실제로는 보상의 어떤 게 실제로는 다 생명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최종 평가 등급을 잘 잡을 수 있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 만드실 때 꼭 이렇게 3단계로 보시면 좋겠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을 계산할 때 원인을 판단하셔라. 그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세 축으로 나와서 한번 제가 제도 만들 때 봤었어요. 평가, 보상, 승인 세 축을 잡았을 때 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2가지를 진행하는데 단면 평가하고 평가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강화하는데, 근데 여러분 피드백 강화할 때 제가 해보니까 제 앞에서 어떻게 피드백을 했냐면 시스템이 없으니까 평가 등급만 피드백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안 좋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예 그 시스템 개발하시는 분한테 300자 이내면 입력이 안 되게 해라. 평가 의견이요. 그리고 뒤에다가 보여드리겠지만 평가 그 의견 다는 예시문을 좀 넣어드렸어요. 그랬더니 평가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시문 잘 써주고 그걸 예시문 참조해갖고 300자 이상 쓰게 하니까 구성원들은 나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진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는 시스템이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 그 시스템에다가 저희 이번에 만드신 시스템에다 뭐라고 했냐면 글자 수를 인사 담당자가 조절할 수 있게 해놨어요. 최소 글자 수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좀 도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목표도 세우는데 목표로 연말에 평가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세우고 중간에 점검한 다음에 연말에 사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트래킹형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그 평가 시스템 만드시는 분한테 요청을 하니까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보통 목표 관리를 평가하든 사후 신고를 하는 건 하는데 목표 관리와 사후 신고를 섞어서 하이브리드형으로 해라. 그랬더니 어려워하시긴 했는데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제가 그렇게 좀 구성을 좀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보상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을 좀 정했는데 시장가치 기반 연봉체계를 구축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매년 저희가 보상 지원이 나오면 보상 지원을 기본 지원과 추가 지원을 나눠서 매 본부장들이 본부의 사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진은 1차적으로는 좀 호칭으로 바꾼 다음에 그 폐지하고 다 매니저로 좀 바꾼 상태고, 그 다음에는 그 핵심 인재에서는 빠르게 직책 승진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젊어도 더 빠르게 그 직책을 얻어서 승진을 보완할 수 있게.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많이 드려요. 원래는 과회장이 과장이고 부회장이 부장인데 그 사이에 승진이 적체되니까 차장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 더 백투더 베이지로 가겠다. 일 잘하면 팀장 시키고 바로 센터장 시키고 본부장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구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걸로 좀 보완을 했다고 좀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뭐 정답이라고 보다는 저 회사에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항상 요 세 축을 같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도 만드실 때도 항상 바꾸실 때도 같이 보셔라. 예,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꼭 도입을 하는 거는 그 저희가 다면 평가하고 평가 이의제 절차는 꼭 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그 두 개로 도입하면 확실히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필수 옵션으로 좀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러려면 좀 시스템이 있으시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한번 그 시연 한번 보시면 만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상 정책의 기준점을 직급이나 이런 구조가 아니고 완전 순수하게 그 시장 가치하고 연봉 대비 기여도라고 정확히 저기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도 연봉 대비 기여도고요, 보상도 연봉 대비 기여도입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는 그 평가하고 보상을 할 때 연봉액을 아예 2차 평가자한테 표시를 해줘갖고 이 연봉을 받았는데 이 정도 일을 했다면 평가 등급이 얼마나 나와야 될까,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저희가 좀 가는 방식으로 정의를 해본 상태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저희가 그 강제 배분을 저희가 직급별 강제 배분, 그러니까 저희가 뭐 등급별 강제 배분을 좀 폐지를 했습니다. 그 절대 평가인데요. 완벽한 절대 평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대 평가를 했는데 구성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근데 어떤 팀은 다 잘 주고 어떤 팀은 못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잘 준 팀과 못 준 팀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저희가 히든댓, 그러니까 당신한테 공개를 안 하는 그 팀 내 순위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성원들은 뭐라고 할 것 같지만 대부분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 수혜를 매깁니다. 실제로 뒤에서는 다 수혜를 매기고 앞에서는 저희가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2차 평가로 평가가 취합이 됐을 때 아주 정확하게 2차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예,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담 및 피드백을 할 때 그 제가 평가자들한테 그 아예 평가 예문, 그러니까 평가 코멘트 예문을 정리해 드렸어요. 그 굉장히 효과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는 게, 작년에 평가하셨던 분들 거 찾아봤고 제일 괜찮은 거를 다듬으셔서 예문으로 주시면 팀장님들이 잘 써주십니다. 예, 그게 좀 의외로 평가 만족도 높일 때는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평가를 하면 그 성과를 1차 평가자가 자기 기술을 하고 1차 평가자가 성과 결과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역량 결과에 대한 코멘트를 달고 그 다음에 종합평가 드림이 나오고 공원도 순위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2차 평가자가 다 점검한 다음에 그 최종 평가 등급을 정하고 공원도 순위를 매긴 다음에 그 대표님이 최종 리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평가에 따라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요소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이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 등급도 네이밍도 이제 SABCD가 아니라 탁월, 루수, 달성, 미흡, 보통이라고 이제 한글로 좀 바꿔갖고 좀 더 의미를 좀 분명하게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왜 절대평가 얘기가 자꾸만 나오냐, 그래서 절대평가가 나오는 게 세 가지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무한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로 인재를 좀 보유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보상은 별도로 차등화하는 구조. 두 번째, 그 다음에 밸류 창출에서 장기 프로젝트가 증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약을 만들든 게임을 만들든 되게 장기 프로젝트가 많은데, 그럴 때 중간에 납품 평가를 줘갖고 그분을 쫓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게 더 나을 테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게 좀 많아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워라밸만의 수평 문화가 증대하다 보니까 약간 상명하복적인 평가보다는 그 평가를 통해서 코칭하고 좀 코멘트한다. 같이 가는데 코멘트하고 코칭한다는 이 구조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평가 도입하실 때 이 두 가지는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회사들이 정시대평가 그냥 도입하셨다가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평가 등급이 향양이 돼서 보상 지원이 늘어나서 경영진들한테 많이 혼나시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미리 총 재원 내에서 인상 지원을 배분하는 체계를 도입하시면 좋겠다. 본부 단위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산이 증가되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거든요. 두 번째로 평가 등급하고 연봉의 매칭을 좀 약화시켜야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향평가가 일어나서 누가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게 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든된 사유를 매기시던가, 아니면 또 총재원 내에서 기본 추가 재정을 통해서 보상 재원의 차등화를 가져가시는 방식을 찾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평가, 보상, 승진 세 축을 같이 보시면서 아예 절대평가를 도입하시려면 저 부분을 안 챙기시면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 개인까지 KPI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머리를 떠가는 오리 같은 구조거든요. 본부 단위는 천천히 가기 때문에 본부나 팀 단위 이상은 분명히 KPI가 가능할 텐데, 개개인들은 열심히 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개개인들한테 KPI를 적용하고 뭐냐면 8개월만 되면 인사팀이 바빠집니다. 목표 조정해달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가? 아니면 사후 신고가 맞는가?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트래킹형 평가라도 하고 하이브리드형 평가라고 했는데, 뭐냐면 연초에 목표는 세우는데 또 중간 점검도 하는데, 그 두 가지는 참조 자료예요. 그래서 개인은 마지막에 사후 신고를 하는 하이브리드형 평가를 저희는 도입했는데, 여러분 이걸 도입하려면 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우리 유스트라 HR 만드시는 분한테 제가 되게 어려움을 과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게 적용이 됐어요. 저희가 해서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KPI 방식도 가능하고 사후 신고도 되고 두 개 섞어서도 가능합니다. 예, 이런 구조로 좀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역할대 평가제계를 한번 나중에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제일 고민되는 사람이 어디냐면 여기 팀장급입니다. 팀장급은 사후 신고를 할 거냐, 아니면 목표 관리를 할 거냐.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많이 좀 제일 잘 먹히는 방식은 팀 단위 목표를 수립하고 연말에 성과 신고용을 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때가 많다. 예, 그리고 개인들은 제가 보내드리는데, 대표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라면 개인들은 사후 신고 방식이 가장 쉽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까 추가 조정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전사의 연봉 총 인상 지원이 정해지면 그것을 7대3로 나눠서 본부에 드리고요. 본부에서 7을 가지고는 평가 등급들은 기본 조정을 하고 3을 가지고 승진 지원처럼 쓰는 거죠. 근데 승진이라는 뭐냐면 시장 가치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장에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그 사람한테 과감하게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잡을 사람을 확실히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인재 보유가 필요할 때, 특히 허리급이 많이 유출되고 있을 때 좀 활용하시면 좋은 시스템 같이 좀 보여요. 이걸 한번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한번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면 어떻게 히든된 서열을 매길 거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밑에 표를 보시면 되는데, 홍길성인과 일지매가 있다면 이 사람이 연봉을 포기해 줘야 돼요. 연봉 이걸 딱 보면 사람은 딱 직관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이 연봉을 받았는데 이 정도 일을 했으면 어떨까?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그 팀이 잘한 팀일 수도 있고 못한 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팀 내 서열이 나오잖아요. 근데 잘한 팀에서 젊은 친구인데 잘한 팀에서 1등을 한 거죠. 그리고 좀 연봉을 웬만큼 받으시는 분인데 좀 못하는 팀에서 꼴등을 한 거죠. 그러면 우수라고 좋지만 실제 2차 평가에서는 달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외로 좀 활용하시면 효과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시간이 많이 됐을 텐데 제가 빨리 얘기했네요. 네, 역량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역량이 이게 많은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역량이 그 연도의 노력도를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의 좌표를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회사가 원하는 걸 따라준 걸 평가하는 겁니까? 제가 이 질문을 수업 시간에 컨설턴트하고 이사람들한테 했을 때 아무도 답을 못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역량 평가가 가장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역량 평가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그 방향성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저는 저희 쪽에서 역량 평가를 하는데 등급을 안 매겨요. 그래서 코멘트만 매겨서 역량 평가로 피드백하고 코칭용으로만 쓰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도 좀 고민하실 필요 있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등급이 3개 나오는 방식으로 평가 시스템을 만들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끼는 사람한테 성과는 B인데 역량 평가를 A를 줘갖고 S를 줘갖고 등급을 A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종합평가 등급 하나만 나오는 방식으로 실태는 좀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런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렇게 여기 코멘트들 좀 적어놨는데 이런 코멘트들을 시스템에서 좀 구현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좀 팀장님들이 좀 참조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것들은 한번 나중에 여기 제가 자료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 때 1차 평가자가 평가를 너무 상향하는 경우에 이 2가지 방식 쓰실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여러분 이런 평가를 잘 하시려면 성과 관리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저희 시스템에다 요구한 게 뭐냐면 이거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양한 인사 담당자분이나 다양한 회사에서 쓰시게 하려면 2가지 필수 조건을 갖춰달라. 뭐냐? 회사마다 매년 제도가 바뀌는데 매년 제도가 바뀔 때 시스템을 다시 개발하지 않고 설정해서 매번 바뀌는 제도를 수용해라. 그래서 저희가 회차별로 매번 제도를 바꿀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2번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목표 관리도 할 수 있고 사후 신고도 할 수 있고 두도 섞어서도 다 할 수 있게 해달라. 만들기가 좀 어려울 텐데 잘 구현해서 지금 여러분 많은 기업들한테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저희 일스트라 성과관리가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한 이게 KPI도 다 가능하신데 KPI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KPI 사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에 KPI 사전이 들어가서 회사에서 필요한 KPI 요소들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량 평가 사전도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편하게 세팅해서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OKR도 쓰실 수 있고 발표평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정말 만들기 어려웠을 텐데 반응형으로 만들어갖고 스마트폰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되게 잘 만들어진 저희 성과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뒤에서 시간 나중에 보시면 되게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좀 말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좀 마무리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마다 분명히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시장가치 기반 평가 보상 시스템은 어떨 때 쓰시면 좋냐면 조직이 피라미드 구조다. 그럼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째로는 여러 조직이 합병해서 보상이 다 안 맞을 때 그러면 그때 시장을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로 인력 시장이 열려 있어서 인재 유출이 빈번해서 인력 쇠관 학교가 되고 있다. 이런 구조라면 한번 활용해 보실 만하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제도 만드실 때는 평가 보상 승진 세 축을 꼭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제도가 잘 만들어지고 잘 운영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혹시 메일이나 그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연락처 다 있으니까요. 제가 아주 성심성의껏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한테 열심히 제가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